자, 문제 4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생각나야 되는 사실이 있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찍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 저번에 둘레의 길이가 8파이이다. 삼각형 OAO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어디 구하라는 겁니까? AOC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찍히니까요. 자, 또 하나 외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요. 왜요?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자, 선생님이 알기 쉽게 외접원 하나 그려줄까요?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면 어떻습니까? O, B, O, A, O, C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길이가 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OAC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면 밑에 있는 각도 60도로 똑같은데, 그렇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여기도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면서 무슨 삼각형입니까? 맞습니다. 정삼각형이 됩니다. 정삼각형. 자, 다 구했다. 그러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8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겠죠? 자, 원둘레는 2파이 r이고 2파이 r 값이 얼마? 8파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r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4가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4예요. 그러면 삼각형 AOC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AOC의 둘레의 길이는 그렇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4, 3, 12 둘레는 12cm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내심일 때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을게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R, 내접원의 반지름 R이 되면서 4개의 각이 다 90도예요. 이웃하는 두 변과 모든 각이 다 90도라면 주어진 이 사각형 ADIF는 무슨 사각형일까요? 그렇죠? 정사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도 얼마? R이 되겠고 여기도 R이 되겠죠? 자, 여러분 내심의 성질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R, 여기가 R이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요? 그렇지, 6-R입니다. 자, 왜 그러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자, 왜 합동인가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자, 무슨 합동이니? 그렇죠.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를 공통으로 갖고 있지. R, H, 그 다음에 어떤 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 R, H, S 합동 또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그래서 R, H, A 합동. 자, 어떤 합동 조건이든 간에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므로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6-R이면 여기도 얼마? 6-R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림 복잡하니까 일단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정사각형이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R이면 어디도 여기도 R이 될 것이고 6-R 여기 6-R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얼마겠습니까? 그쵸. 전체 8cm에서 R을 뺀 8-R이 되면서 여기도 얼마? 8-R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1차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선분 BC에서 어떻게 해서 1차 방정식 세워지겠어요? 6-R 더하기 8-R은 10이다. 그러면 14-2R은 10이 되므로 그렇죠. 2R은 4가 되고 따라서 R은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R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번째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이 두 번째 방법을 알려면은 먼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보조선을 그어볼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여기를 1번 삼각형, 여기를 2번 삼각형, 여기를 3번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삼각형 더하기 2번 삼각형 더하기 3번 삼각형을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거를 일반적인 형태의 공식처럼 놔두기 위해서 각각의 길이를 A, B, C라고 할게요. 그럼 1번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A가 돼서 A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높이가 4저번의 반지름이 됩니다. 자, 4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곱하기 2분의 1 하면 1번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졌어요. 2번 삼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2번 삼각형의 넓이를 2번 삼각형의 밑변을 B라고 하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4저번의 반지름이 되겠죠? 4저번의 반지름 R 곱하기 2분의 1 3번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보시면 3번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C 높이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1, 2, 3번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r 곱하기 2분의 1, r 곱하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방법대로 앞에 2분의 1 곱하기 r을 곱하고 뒤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똑같아요. 자, 왜 똑같냐면 아래에 있는 식을 다시 분배하시면 위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죠? 삼각형 ABC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둘레를 나타내는 거다. 선생님 그 둘레를 L이라고 표현할게요. L.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심이 나오고, 즉 내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지고 내심이 나오고 삼각형 ABC의 넓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ABC의 둘레로 생각할 수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만 있는 줄 알았지만 내심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마침 이게 고맙게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밑변의 길이를 6cm라고 하고 높이를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높이 8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4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렇게 또 말고 내저번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둘레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몰라요.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 그 다음에 삼각형의 둘레는 압니다. 삼각형의 둘레는 얼마인가요? 6 더하기 10 더하기 8. 삼각형의 둘레는 그렇죠? 24입니다. 이렇게 구한 넓이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한 그 넓이 값이나 똑같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약분하면 12 곱하기 r은 24. 따라서 r은 얼마입니까? 2. 마찬가지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8번 문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8번으로 오세요. 점 I는 내심이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로 계산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파란색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아직 몰라요. R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둘레는 알고 있지요. 삼각형의 둘레 L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0 더하기 12 더하기 10 얼마죠? 32네요. 자, 이렇게 구한 값의 넓이가 얼마다? 48이다 그랬어요. 자, 계산할까요? 약분하면 16R은 48 나오네요. 자, 따라서 R은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48 약분하면 얼마죠? 4로 약분하면 13인가요? 그렇죠. 3이네요. 3.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삼각형 IB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IBC의 넓이를 구하면 IBC의 높이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그 높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저번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저번을 그리면 원과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기억납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이르는 이 접점까지 이르는 이 선은 접선과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했어요. 기억나나요? 다시요. 그러니까 내저번이라는 거는 내저번과 그 삼각형의 변은 원과 접선의 관계예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는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이 되는 거였고 내저번의 반지름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IBC의 넓이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삼각형 I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12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내저번의 반지름 방금 구했죠? 3이라고. 자,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2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1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DE는 각 A의 2등분선이고 변 AB는 6cm, AD는 9cm일 때 DE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어디를 구하라고 하냐면 DE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알고 있는 정보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은 뭡니까?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죠. 자, 평행하면 떠올라야 되는 두 가지 개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평행하면 떠올라야 되는 개념, 그렇죠.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 평행사변형이 나오거나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이다 그러면 항상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해요.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러면 억각 어디 있을까? 이각과 억각인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Z자 모양을 흘러나리면 그렇죠. 여기가 서로 억각이 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밑에 양 끝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삼각형 DEC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삼각형 DE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네. 아주 중요한 성질을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뭡니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여기가 6cm면 그렇지. 여기도 6cm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cm라면 다 구했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E의 길이는 몇 cm가 될까요? 그렇죠. 9-6, 3cm가 되겠습니다. 정답 3.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36cm이고 AB 대 BC가 4대 5일 때 AB 대 BC의 길이가 4대 5일 때 CD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자 여러분 비례식 4대 5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문제에서 어떻게 조건을 답니까? A, B의 길이가 4대 5라고 해서 여기가 4cm고 그 다음 BC의 길이가 5cm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B가 4대 5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배수가 4대 5가 된다는 거는 4와 5도 4대 5가 되지만 8과 10도 4대 5가 되는 거고요. 그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4대 5라고 한다면 여기를 4A, 여기를 5A로 B가 4대 5가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대 5라고 해서 4cm, 5cm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배수가 되도록 조건을 달아주시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무엇입니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도 얼마가 될까요? 4a가 되고 여기는 5a가 되면서 자, 둘레의 길이가 36이라고 했으니까 자, 식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4a 더하기 5a 더하기 4a 더하기 5a가 36이네요. 자, 그러면 전체 몇 a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18a가 36이 됩니다. 자, a는 얼마죠? a는 2가 됩니다. 자, a 값이 2니까 a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2, 10cm가 되겠네요. 자, 어딜 구하는 거죠? CD의 값을 구하여라. CD의 값. 자, CD의 값도 구하면 4 곱하기 2, 4, 2, 8c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 AD와 변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 ABC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A5는 5cm, C5는 3cm, 각 ABC가 110일 때 자,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BD의 길이, 이 대각선 하나의 길이와 다음 각 A, D, C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먼저 이 문제 풀려면 등변 사다리꼴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그렇죠. 밑에 있는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고요.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또 하나, 그렇죠?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같고 중요한 사실, 그렇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밑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 이웃하는 아니죠. 양 끝각의 크기가 같고 여기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BD의 길이는 구해졌네요. 5 더하기 3, 8cm다 라고 구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110도입니다. 선생님이 이 변을 연장시켜 볼게요. 한쪽 변을 이렇게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이 변과 이 변은 서로 평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과 엇각인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 연장했을 때 엇각, 이 부분과 엇각인 부분 여기겠네요. 그렇죠? 서로 엇각관계죠? 여기가 110도면 그렇지. 여기는 70도가 되면서 이 각과 여기 있는 각은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다. 정답 A, D, C는 70도 이렇게 나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OEFG는 서로 합동인 정사각형입니다. 합동이래요. 변 AB의 길이가 6cm, 사각형 OPCQ 여기 색칠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했죠? 자, 여러 친구들이 눈치챘겠지만 마치 그렇죠? 삼각형 OCQ를 어디에다 갖다 붙이면 그렇죠? OBP 얘를 오려서 여기다 붙이면 똑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각형 OCQ라 삼각형
O, B, P가 합동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쪽에다 붙이면서 결국엔 이 찌그러진 사각형이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똑같게 되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왜 합동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왜 합동일까요? 먼저 이 길이가 같아요. 왜 같죠? 잠깐만요. 지우겠습니다. 자, 왜 같죠? 정사각형의 성질이죠.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자, 또 하나 어떤 합동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 45도죠. 45도입니다.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가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고 정사각형도 마름모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여기가 수직이면 수직인 상태에서 이등변이니까 양 끝을 더하면 45도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45도입니다. 자, 어디도 45도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기도 45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이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을까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림을 좀 확대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사이에는 이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A.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90도에서 그렇죠? 90도에서 A를 뺀 각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도 요 사각형의 한 각은 90도잖아요. 정사각형의 한 각은 90도이니까 이 각의 크기도 전체 90도에서 A를 뺀 각이라고 본다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똑같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 다음 양 끝각이 같아요.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자, 여기도 45도, 45도로 같았어요. 됐습니까? 자, 무슨 합동 조건이죠? 맞아요. ASA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어디에다가 붙일까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는 다시 말해서 누구의 넓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전체 큰 사각형의 몇 분의 몇? 4분의 1에 해당할 것이고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cm니까 6, 6에 36이고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얼마? 9.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2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 ABCD, DEF, DEG, EAH가 모두 다 합동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들이 다 합동이고 색칠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여러분 직각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입니다. 자, 빗변의 길이가 3cm고 여기가 5cm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물론 외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5, 12, 13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 피타고라스 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2cm라는 거 바로 구한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죄송합니다. 아직 여기가 10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 x라고 둘게요. x의 제곱과 같다. 자, 13의 제곱. 자, 계산해도 되지만 외우세요. 169, 25 더하기 x의 제곱이다. 따라서 x의 제곱은 25를 이항하면 169 빼기 25 얼마인가요? 그렇죠? 144. 자, 144는 무엇의 제곱인가? 자, 외워두셔야 돼요. 12의 제곱이 144입니다. 자, x는 1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x값이 10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각형과 어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습니까? 저 여기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응변끼리 똑같겠죠? 자, 대응변. 여기에 대한 대응변. 여기겠네요. 여기 왜 15라고 적혀 있을까요? 잘못 적었네. 12. 자, 그럼 여기가 5cm니까 여기도 5cm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2에서 5cm를 뺀, 그러네요. 7cm가 되겠습니다. 7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전체 이 길이가 12cm예요. 합동이니까요. 12cm. 자,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얼마예요? 또 5cm가 되겠죠? 그럼 전체 12에서 5cm를 뺀 이 길이도 얼마? 7cm가 될 겁니다. 자, 7cm.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7cm면서 모든 각이 다 90도인. 자, 색칠된 부분 정사각형일 테니까요. 정사각형이라 나와 있네요. 그쵸? 정사각형이라 나와 있으면 한 변의 길이가 7cm니까 넓이는 얼마? 7, 7에 49 제곱 센티미터라고 구할 수 있겠죠? 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 A와 변 AC가 변 A와 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자, 이렇게 주면 사실은 꼭 그림에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변 A와 변 A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X 두 개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100도일 때 각 D, B, D, C의 값을 구하라. 자, 먼저 조건이 나오죠? X 두 개랑 점 두 개랑 다 더하면 평각 180도가 되니까 X 두 개랑 점 두 개랑 더하면 180이 된다고? 그러면 점이랑 X랑 하나씩만 더하면 90이 되겠네요. 90도가. 오호.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삼각형 B, D,
자, C를 보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삼각형의 내각이야 180도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x 한 개랑 또 x 두 개에 거기에다가 점 한 개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그렇죠. 여기가 100도고요. 100도고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습니다. 점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아니라 삼각형 ABC의 내각의 합 180도에서 100도를 빼면 80도가 나오고 그 80도를 두 개씩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점 두 개는 4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점 하나, x 한 개는 얼마죠? x 한 개는 20도가 되고요. x 한 개가 20도라고 했으니까 점 한 개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점은 70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 다 풀리네요. 자, 어떻게 풀릴까요? 180도에서 점 3개입니다. 점 3개면은 2, 3은 60이에요. 60도. x 3개. 그 다음에 점 1개면은 70도입니다. 얼마죠? 180도에서 130도를 뺀 정답 50도가 되겠습니다. 31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자,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하면 생각나는 성질,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삼각형들이 다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밑변의 각의 크기, 밑각의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32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80도에서 32도를 두 번 빼주면 얼마가 되겠니? 116도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116도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x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360도에서 84도와 116도를 빼면 계산해 볼까요? 200도가 됩니까? 계산하면요. 정답 160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재밌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외심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주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적당한 곳에 선생님이 여기를 외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외심 A, B, C라고 하고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이고, 외심은 너무 잘못 찍었네요. 찜이라고 찍을까요? 자,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변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곳. 선생님은 눈대중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를 외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재미있는 성질을 알려주려고 하냐면 각 A와 여기 있는 각 A 보입니까? 각 A와 각 B, OC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냐면 그렇죠. 각 A를 2배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각 A의 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그거의 2배, 2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각 B의 크기를 선생님이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 2B가 됩니다. 이 각을 C라고 하겠습니다. 각 C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 각은 이 C가 된다는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요. 자, 선생님 왜 얘네 이 각끼리 서로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줄게요. 이게 없어지네요. 자, 왜 그런 식이 성립하는지 설명을 해보시면, 증명을 해보면, 자, 이 각을 A라고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A라고 하기 전에 연장선 한번 쭉 그어볼게요. 이렇게 연장선 한번 길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보이나요? 삼각형 A, B, A, O. 이 삼각형 보이죠? 자, 이때 이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은 그렇죠.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똑같아요. A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한다면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아서 여기도 B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삼각형의 외곽의 법칙 기억나나요? 삼각형의 외곽의 법칙,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한쪽 변을 쭉 연장시켰을 때 자, 여기를 점,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 외곽의 크기는 점 더하기 x 였다는 거 기억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바로 삼각형 ABO의 외곽입니다. 외곽. 따라서 A 더하기 A 얼마? 2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각의 크기는 삼각형 AC O의 외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각의 크기는 2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통틀어서 전체 이 각의 크기를 A 더하기 B라고 봤을 때 이 각의 크기는 그렇죠. 그 각의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됩니다. 2A 더하기 2B가 되니까 서로 2배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재밌게 풀 수 있냐면 자, 여기가 84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한 각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180도에서 84를 뺍니다. 얼마죠? 110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96이 됩니까? 그래서 96이 됩니다. 96 96을 반으로 나누면 그렇죠? 96을 반으로 나눈 거 얼마가 되겠니? 42
48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한각의 크기가 48도예요. 그러면 전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48에서 32도를 더한 각 얼마죠? 그렇죠. 8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몇 배 차이다? 2배 차이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 80에다가 2를 곱한 160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외심에서예요. 외심에서. 외심에서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2배 차이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중심각과 원주각이라는 단원에서 한 번 더 비슷하게 다룰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 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쵸? 평행사변형의 성지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고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지요. 그쵸? 자, 그러면 기억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같습니까? 자, 그거는 말 못하죠. 그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기억은 거짓. 자, 니은 한번 볼게요. AB 변 AB와 변 DC는 서로 평행합니까? 그렇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평행합니다. 자, D급 볼게요. OA와 OC의 길이가 같나요? 그렇죠.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리을 AC와 BD는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입니까? 수직은 아니죠. 자, 만약에 서로 수직이 되려면은 주어진 도형은 무슨 도형이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마름 모여야 됩니다. 자, 각 B와 각 D는 크기가 같죠. 평행사변형 성지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는 같다. 자, 이번엔 각 A와 각 B의 크기는 그렇죠. 서로 180도이다.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는 180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한쪽 변을 연장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연장할게요. 자, 마주보는 두 대변이 서로 평행입니다. 평행일 때 보시면 이 각과 억각인 곳이 어디입니까? 각 A와 억각인 곳. 그렇죠. 여기가 서로 억각관계죠. 결국에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과 여기 있는 각을 다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비읍이 되겠네요. 3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를 지나는 직선 AD가 또 BC가 만나는 점을 EF라 한다. 자, 삼각형 OAE와 표시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OAE 와 삼각형 OBF 의 넓이의 합이 10제곱센티미터일 때 평행사변형 전체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사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있을 때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4번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아요. 넓이가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증명을 해봐야 될까요?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먼저 평행사변형에서 하나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자, 왜 합동이죠? 자, 합동인 이유는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렇죠? BD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 따라서 무슨 합동 조건? 그렇죠. S,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자, 대각선 하나를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삼각형은 모두 합동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이유는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또 하나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의 중점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같습니다. 왜요?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 높이 또한 어때요? 높이 또한. 자, 이 점을 지나면서 밑변이랑 평행이 되게 선생님이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높이가 어딥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죠? 두 평행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바로 높이예요.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또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 높이가 같아요. 아, 따라서 1번과 2번의 넓이가 같구나. 마찬가지로 3번과 4번의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젠 그러면 2번과 3번이 같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니까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요. 자, 한 꼭지점에서 삼각형을 그었으니까 높이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선생님이 이 대각선과 평행이 되도록 점 B를 지나면서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요. 주어진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밑변이 똑같고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2번 삼각형과 3번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 두 대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4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 문제로 돌아와서 삼각형 OAE랑 합동의 삼각형이 있어요. 찾았나요? 그렇죠? 삼각형 O 자, 삼각형 O, C, F 자, 두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네, 합동처럼 보이나요? 자, 합동처럼 보인다고 해서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왜 합동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2등분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고요. 자, 여기는 막곡지각으로 같고요. 자, 또 하나. 두 평행선 사이의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억각으로 같아요. 자, 무슨 합동이죠? AS, A 합동입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 OAE의 넓이는 삼각형 OCF의 넓이랑 같으니까 이 삼각형 대신에 이 삼각형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두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어떤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넓이 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10제곱센티미터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네 개의 사각형의 넓이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넓이를 곱하기 4배 하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구해질 수 있다. 자, 따라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넓이가 10이니까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곱하기 4한 4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네요. 3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고 꼭지점 A에서 두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F라고 하자. 각 BAE가 25도일 때 각 ADF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 염두해야 될 거는 마름모이면 누구의 성질도 다 갖고 있습니까? 마름모는 그렇죠.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고 또 대각의 크기가 같고 두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합동인 것처럼 보이죠? 정말 합동인지 밝혀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마름모이면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니까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직각이고요. 또 하나 마름모이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합동 조건이죠? 직각이면서 라이트 앵글,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하이퍼테누스 h, 그 다음에 어떤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A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자, 따라서 이 각을 구하라는 건 이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전체 180도에서 90도, 25도를 빼주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90도에서 25도를 뺀 값 75도가 되고요. 결국엔 구하고자 하는 각 ADF의 크기도 얼마가 된다?
75도가 아니고 65도네요. 65도다 라고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35번 다음 보기에서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여러분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 플러스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억.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이웃하는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면 뭐가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만 같아요. 그런데 이 이웃하는 변의 길이도 같다는 건 이 길이도 같다는 얘기죠?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것과 마주보는 이쪽 변도 길이가 같아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죠? 그렇죠. 마름모가 됩니다. 하지만 얘가 아직 정사각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4개의 각이 모두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자, 이웃하는 두 내각이 같다라는 조건은 빠져있기 때문에 마름모까지만 될 수 있어요. 자,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 자,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90도랍니다. 전혀 90도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선생님 90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 이 각과 이 각을 다 더해도 180도가 되기. 자,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따라서 한 내각이 90도면 이웃하는 한 내각도 90도가 되면서 마주보는 각도 90도가 되고, 자, 결국엔 이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으로 둔갑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각이 모두 90도의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사각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렇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정사각형은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그려보시면요. 직사각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수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수직까지 조건이 같이 붙여졌다면 두 대각선이 수직인 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까? 자, 마름모의 특징이죠. 마름모일 때 두 대각선이 수직이에요. 그렇다는 건 직사각형인데 거기에 마름모의 성질을 더 추가한다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그렇죠.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두 대각선이 같은 마름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름모인데요. 두 대각선이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건 누구의 성질이죠? 자,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따라서 정사각형이 됩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라는 거는 마름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3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은 5라고 할 때 삼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마름모의 성질 두 대각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마름모는 곧 또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같이 갖고 있죠. 평행사변형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8이고 높이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슨 정리를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죠. 66에 36 더하기 88에 64 더하면 100이 되므로 따라서 x는 10이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10 곱하기 4 40이 되겠습니다. 37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점 I를 지나고 변 BC의 평행한 직선이 변 AB와 AC에 만나는 점을 D이라고 하자. 삼각형 ADE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내심이고 내심의 성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을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항상 평행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억각과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그렇죠? 그럼 이 그림에서 억각과 동의각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이고요. 선생님이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두 평행인 직선을 이렇게 가로질렀을 때 어디와 어디가 억각입니까? 그렇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억각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심은 맞아요. 각의 이등분선이 모여서 생긴 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 꼭지점에서 내심까지 이르는 거리는 각 꼭지점에서 내심까지 이르는 이 선분은 결국 각 B의 이등분선입니다. 각 B를 이등분한 선. 여기가 점이면 여기도 점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자, 삼각형 D, B, I 보이시나요? 무슨 삼각형이 돼버렸어요? 그쵸? 두 밑각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렸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렸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결국엔 A에서부터 B까지 이르는 거리가 10cm라면 A에서부터 D까지, D에서부터 E까지 이르는 거리도 몇 cm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 이해했습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이르는 거리가 10cm예요.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요. AA로 똑같아. 그러면 이 꺾여지는 A에서부터 D까지 이르는 거리에다가 D에서부터 I까지 이르는 거리, 이 꺾어지는 이 거리도 얼마가 된다? 10cm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쭉 뻗는 길이가 10cm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어진 이 거리도 10cm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억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내심이기 때문에 이 선분은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습니다. 다시요. 억각으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억각이라 똑같고요. 자, 내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똑같이 되면서 주어진 삼각형 B, E, I, EC, IEC는 밑각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그런데 뭐 B라고 할까요? B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8cm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뻗은 길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꺾어도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같은 길이기 때문에 쭉 뻗은 길이를 이렇게 꺾어도 몇 cm가 돼버린다. 그렇죠. 8cm가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8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전체 삼각형 ADE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해졌는데 선생님이 다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지는 게 10c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지는 게 8cm. 이해 갑니까? 응. 파란색이 10, 초록색이 8. 그래서 전체 삼각형 A, D, E의 둘레의 길이는 10 더하기 8. 얼마? 1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꺾어진 경계선을 사이에 둔 땅의 주인이 이 경계선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원래 두 땅의 넓이가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직선으로 되게 하는 경계선을 정하는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사실이냐면 두 평행선이 있습니다. 한쪽 평행선에는 밑변이, 한쪽 평행선 쪽에는 꼭지점이 있는, 자,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선생님이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밑변을 두고선 이번에는 시점을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두었다고 했을 때 자, 두 평행선 사이에서 똑같은 밑변을 공유하면서 밑변의 길이는 똑같죠? 그러면서 꼭지점을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랬을 때 빨간색 넓이와 검은색 넓이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 삼각형과 검은색 삼각형의 넓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 같고요. 높이도 같아요. 자, 높이 어디인가요? 높이. 두 평행선 사이에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죠. 여기가 바로 높이예요. 높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높이라는 건 두 평행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생기는 두 간격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데 높이도 똑같으니까 빨간색 삼각형과 검은색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할게요. 그럼 삼각형 보입니까요? 그렇죠? 이 삼각형. 자, 이번에는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밑변과 평행하게 또 하나 선분을 그어 볼게요. 자, 여기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자, 평행합니다. 평행. 자, 그러면 A라는 땅, B라는 땅, 이쪽은 B라고 했을 때 A라는 주인은 이만큼의 땅을, 요 삼각형만큼의 땅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돼요. 넓이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꼭지점을 어디로 이동시킬까? 이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자.
그래 놓고 넓이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검정색 삼각형과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왜요?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밑변의 길이 같고요. 자, 높이 같죠? 자, 높이가 어딘데요? 높이. 두 평행선 사이의 이만큼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니까요. 높이도 같아요. 밑변과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자, A와 B에서 이 꺾은 선의 경계 대신 선생님이 그은 이 분홍색의 경계를 그으면 원래 A라는 주인이 갖고 있던 이 삼각형의 땅의 넓이만큼 새로운 경계에서 긋는 이 땅의 넓이를 똑같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초록색의 땅의 넓이와 분홍색의 땅의 넓이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사실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계를 그으면 되겠다. 자, 이 빨간색 직선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각 AOB, AOB, 각 BOC, 각 COA 의 크기 B가 2대 3대 4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일단은 이 세 각을 모두 더하면 그렇죠. 360도죠. 이 360도를 2대 3대 4의 비율로 나눠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AOB의 각은 전체 360도 중에서 2대 3대 4 중에 2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하죠? 2와 3과 4를 더하면 9가 되죠? 9개 중에 2개를 차지한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도. 각 BOC도 마찬가지로 전체 360도 중에서 9분의 3에 해당하므로 120도. 각 COA는 360도에서 9분의 4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160도 이렇게 각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했는데요. 자,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선분 A5의 연장선을 쭉 더 그어 볼게요. 네. 그리고 자, 이게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는 다 같아요. 따라서 삼각형 OAB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이 각이 A면 이 각도 A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삼각형 OAB의 외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외곽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각형의 한쪽 변을 연장시켜서 만들어지는 이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데 자, 외곽의 성질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삼각형 OAB에서 이 한쪽 변을 쭉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한쪽 변을 쭉 연장했으니까 이게 바로 외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곽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A 더하기 A. 그렇죠. 2A가 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각형 AOC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저 한 각의 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B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삼각형 OAC의 외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삼각형 OAC 보이시죠? 자, 이쪽에 한쪽 변을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 생기는 외곽. 그렇죠?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서 2B가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전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 각의 크기는 그렇죠. A 더하기 B입니다. 이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도 얼마가 됩니까? 2A 더하기 2B가 됩니다. 서로 몇 배 차이죠? 다 2배 차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럼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몇 배 차이가 된다고요? 자, 2배 차이가 된다고. 예를 들어 이 각을 x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 2x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각과 2배 차이가 되는 곳 여기죠? 자,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이 각 2y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z라고 한다면 이 각 2z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이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각 A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느 각이랑 비교하면 될까요? 그렇죠. 각 다 지워졌네요. 각 BOC 각 BOC랑 비교하면 되는데 각 BOC의 각의 크기가 12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각 A의 크기는 그거의 절반인 60도가 되겠네요. 41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각 BOC가 70도, 각 OCA가 20도일 때 각 ABC의 크기를 구하셔. 각 ABC 여기에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둔각 삼각형의 외심이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외심의 기본적인 성질은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습니다. 그쵸? 각 길이는 같습니다. 같고요. 자, 같다고요. 자, 그러면 삼각형 A, O, C 보이나요? 삼각형 AOC 무슨 삼각형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려서 여기가 몇 도? 20도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또 하나 여기가 70도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므로 여기 90도가 됩니다. 여기 90도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두 삼각형 합동입니까? 자, 두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 합동인가요?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요? 그렇죠.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직각이니까 R, H, 그 다음에 한 예각의 크기가 같아서 A이므로 합동이 될 수 있어서 이 각도 몇 도? 그렇지. 여기 각도 70도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다시 자, 삼각형 AO, B를 한번 볼까요? 자, 무슨 삼각형이죠?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왜? 외심의 성질.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70도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한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180도에서 70도를 뺀 각. 110도를 얼마로 나눠요? 두 개로, 2로 나눠서 여기 55도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7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한각의 크기 또 몇 도? 55도가 됩니다. 그럼 전체 각의 크기는 110도가 되겠네요. 42번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한 내부에 한 점 P가 있다.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8제곱cm일 때 PAB 여기의 넓이가 8, 그 다음에 PBC 여기의 넓이가 17제곱cm일 때 17제곱cm, 그 다음에 삼각형 PCD 여기 넓이 20제곱cm일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내부의 아무 곳에나 한 점을 딱 찍고 자, 보조선을 하나 그을 텐데요. 어떻게 보조선을 그냐면 점 P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점 P를 지나면서 P를 지나면서 옆면이랑도 평행하고 윗면이랑도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으면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평행사변형 또 여기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평행사변형 자, 여기도 평행사변형 보이죠? 총 4가지의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33번의 해설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평행사변형에서 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왜 합동인가요? 한 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은 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니까 그렇죠? S, S, S 합동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삼각형은 서로 넓이가 똑같다. 이등분된다. 오, 그렇다면 자, 선생님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1번 삼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2번 삼각형, 여기를 3번 삼각형, 여기를 4번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5번의 넓이가 똑같죠? 1번과 5번의 넓이가 똑같고 2번과 6번의 넓이도 똑같아요. 2번과 6번의 넓이도 똑같고요. 3번과 7번의 넓이도 똑같습니다.
초록색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만든 두 삼각형의 넓이 똑같으니까요. 3번과 7번의 넓이 똑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4번과 8번의 넓이도 똑같아요. 자, 그 얘기인 즉슨 1번, 2번, 3번, 4번을 더한 값. 선생님 표시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더한 값. 마치 이 모래시계 모양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넓이는 어떤 넓이랑 똑같다. 5, 6, 7, 8을 더한 넓이. 이 옆에 있는 나비 모양의 넓이랑 똑같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네요. 자,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번, 2번, 3번 넓이. 요런 모양과 어떤 모양이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이 나비 모양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았으면 바로 문제 푸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 문제가 이해 갔다면 어디랑 어디 넓이가 같아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죠? 정리해보면 8 더하기 20 값은 17 더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곳 x 값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17 더하기 x 값이 28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1이 돼야 되겠네요. 자, 11이라는 값이 어디 있을까요? 얘를 치워보면 그렇죠? 11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